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아침 4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어제 누구를 좀 만났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뭐 보수입니까? 내보고 그래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러더라고. 바로 질문을 그래 받으니까 좀 황당하던데. 내가 이 보시다시피 이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이거 흑용용 모자를 딱 쓰고 다니고, 그리고 옷을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이게 흑용용 총재님 그 블루유 뭐 저 하는 그게 좀 여름에는 입고 다녔는데 늘 그 입고 다녔어요. 블루유 흑용용 그 입고 다니는데 뭐 오늘은 그 모자만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이것만 하나만 봐도 나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흑용용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인데 내보고 보수냐 진보냐 그래 물으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나는 어떤 화제를 끄집어내도 결과적으로 가서는 그 흑용용 총재님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흑용용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시다. 이것을 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 내 유튜브를 뭐 한 번도 안 보고 이야기하시는지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굳이 이제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이제 묻는 분은 보면은 내가 직접 어떤 분을 만나서라도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1956년 이제 만 67세 되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한 두세 살, 5, 6, 7살 좀 많은 사람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가 1954년생이잖아.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나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1952년생, 이낙연이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이낙연이 뭐 이런 사람 연령대에 이낙연이나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게 아니고, 홍준표는 내보다 2살 많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내보다 4살 많고, 뭐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저보다 이제 7살 많죠. 뭐 그런 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내보다 많은 사람을 좀 만나는데, 그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사람들 대체로 보면은 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문재인 빨갱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거든. 어째서 이재명하고 문재인과 빨갱이냐고. 내 참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은 또 다 그 장단점이 있고 그러는데, 뭐 그런 식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작년 2022년 3구 대선 때에 이재명이 지지한 사람이 거의 절반이잖아.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 찍은 사람이 뭐 거의 절반인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 안 찍은 사람들은 전부 다 빨갱인가? 참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 우리나라 사람 절반은 그러면은 남과 북이 따개지고 말이지. 남과 북이 지금 휴전선을 연결해가지고 분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나마 남쪽에서도 또 이렇게 좌우로 짜개지면은
내 같은 경우는 뭐, 그, 우파에 속하는 그 유튜버가 주로 뭐가 있느냐면은, 그, 저기, 서정우 변호사, 그 이봉규 씨, 이봉규 박사, 그리고 고성국, 박찬종, 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우파죠. 그 신혜식이라든지. 근데 이제 좌측에 속하는, 뭐 좀 진보에 속하시는 분은, 변희재님은 우파예요. 우파인데 이제 좌우를 이렇게 통합해서 잘 나가고, 안진걸 소장이나 임세훈 소장, 뭐, 기타 좌에 좀 속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상당히 어제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좀 황당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이거 지금 현재 여기가 김해잖아요. 김해인데, 사람이 옛날에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총리를 두 군데나 한 사람이 있어요. 총리. 두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인가. 뭐 좀 오래되니까 잊어버려서 그랬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 총리도 하고 한국 총리도 하고 중국 총리도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워낙 이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니까. 춘추 전국 시대는 그 중국이 여러 개 나라로 따개제가 있었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한 두 개인가 세 개 나라에서 그 총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긴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좋은 점만 보고 좋지 않는 점은 안 보면 되죠. 그 사람을 평론할 때에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이고, 이리저리 잘 피해 나가야 되니까 말을 하더라도 말이지. 아이고. 진짜 뭐 어쩜 보면 서울 안 간 사람이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 막 더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설치고 고함 지르고 이렇게 한다는 거 좀 황당한 일인데, 사람은 뭐 자기가 관심 쏟는 것, 그 배우는 것만큼 뭐 아는 건데, 너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기본적으로 또 잠은 자야 되잖아요. 잠을 한 시간도 뭐 단 5분도 안 자고 뭐 있은 적도 몇 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 영 안 좋더라고. 그래서 잠은 뭐 기본적으로 한 뭐 4시간 5시간, 좀 많을 때는 6시간도 자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이래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 흐름에 대해서 내가 거의 다 그런 뭐 거기에 관련된 뉴스를 이렇게 쭉 본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흐름 이런 걸 보는데, 참네.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겠느냐. 어제가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이었는데 이준석 전 그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하고 뭐 안철수도 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기자회견한 거는 내가 듣지 못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 한 것을 내가 2번 정도 들었다고요. 안철수하고 지금 이준석이하고 지금 이렇게 좀 서로 충돌이 있죠. 지금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쌍극이죠.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쌍극은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딪히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부딪힐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하고 처울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과의 그 만남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그것을 내색을 한다거나 이렇게 말로 표현한다거나 특히 뭐 또 다른 사람한테 표현한다거나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 알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삼키고 있어야지. 어제 이준석 그 국민의힘 전 대표가 그 뭐 나이는 상당히 좀 일반 정치인들에 비해서 좀 적지만은 그래도 한마디 들을 말이 있더라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1년 한 5개월, 한 17개월 정도 됐는데 60개월에서 17개월 빼면 43개월 남았잖아요. 그 한 일이 뭐냐? 뭘 했느냐? 1년 5개월 동안 뭐 했느냐 하니까 이재명 때리잡는 그 일밖에 한 게 없다 이거지. 뭐 딴 일도 했겠지만은 주로 이제 큰 일이 그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잡아넣지도 못하고 그 뭐냐 이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준석 씨가 하는 이야기니까 어제 기자회견 그거 볼 것 같으면 기자회견 그거 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당 안에서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쉽게 말해서 뭐 깡패 두목이 말이지 꽉 인상 쓰고 말이지 고함 팍 지르면은 막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 해게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 뭐 깡패라 이거는 아니고 분위기가 그렇다 이 말이야. 분위기가 어디에서 막 힘 꽉 주고 말이지 고함 빡 지르고 인상 쓰고 있으면 밑에서 뭐 꼼짝달싹 못하고 말이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데 이것은 말을 좀 할 사람 해라. 뭐 어제 그런 말도 하더라고 이준석이가요. 어제 영상 기록에 내가 남겨놓습니다.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할 말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분위기가 되겠느냐고. 어제 윤창중 씨 같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 속도로 나가게 되면은 옛날에 김종필 총재가 이제 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자민련 수준가 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은 당첨되는 경북 그리고 대구 TK 부산 민심은 한 반반 받겠다는 말이 있어요. 부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부산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안 그래.
그분이 충청도 사람이고 서울에서 쭉 자랐는데 부산하고 무슨 관계 있노? 부산이 이제 워낙 뿌리가 이제 보면은 뭐 한나라당이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고 신한국당이고 민주정의당이고 민주공화당이고 뭐 이렇게 뿌리가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국민의힘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계속 찍어주는 건데 윤석열 저 대통령하고는 실제는 관계 없잖아요. 그분이 이제 원래는 민주당에서 이제 서울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을 하다가 그 보수도 아니지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도 아니라고 보수도 아닌데 이제 후보를 그냥 국민의힘으로 가가지고 이제 어떨떨결에 이제 뭐 당선된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비해서 부산 경남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지지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 속도로 나가면은 아마 자민련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창중 씨가 그래 하고 이상로 기자는 만약에 이제 경북, 대구, 부산, 경남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게 뭐 만약에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공천을 받은 사람이 박근혜한테 공천받은 사람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천받은 사람하고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사람하고 어제 그 윤석이는 그러더라고. 대통령은 당에 손을 떼라. 이제 그런 말도 했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사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뭐 정치를 한다고 가정하셨을 때에 공천을 줬다. 그렇게 하는 있다 그러면은 누굴 택할 것이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서 공천받은 사람을 찍어줄 거다.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뭐 몇 석까지 가겠느냐고. 어제 그런 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치를 고루고루 보다 보니까 그리고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누구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아주 그 주요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년 2024년 봄에는 뭐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이미 되어 있지 않을까 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분은 2026년, 2027년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때쯤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분도 아주 좀 훌륭하신 분이고. 그런데 이제 허경영 그 총재님께서 이제 강의하실 때도 이제 우리가 선거가 언제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거야 2026년이 아니고 2027년입니다. 왜냐니까 2022년 작년에 선거를 3부 대선을 했기 때문에 5년 뒤에 하니까 2022년 더하기 5 하면 2027년 아닙니까? 안 그래요? 2026년 아니에요. 2027년 5월 달에 대통령 취임을 하고 2027년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3월 달이나 2월 달이나 3월 달 돼야 선거를 한다고 하고 취임은 5월 달에 한다고요. 그게 정상인데 지금 현재가 정상이 아니라고 비정상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앞당겨져요. 그걸 모르더라고 보니까. 자 그만.